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 잘 아시죠? 1947년부터 1954년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공권력의 단합 앞에 제주 인구의 10% 즉 3만 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특히 그 3만 명 중에 33%는 어린이와 노인과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이죠. 제가 지난해에요. 그러니까 70주년 되던 해에 피해자 할머니 한 분 인터뷰했던 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9살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전부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해서 몰아넣더니 그냥 총을 쏴댔다. 죽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찼던 그 아이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셨어요. 그 인터뷰가 참 찡했는데 그 인터뷰 후로 벌써 1년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4.3 특별법 안이 그러니까 법안이 4건이나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건도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계류 중입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 하나는 그때 억울하게 투옥됐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올 초에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네요. 이 판결을 이끌었던 임재성 변호사 만나보죠.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도 분은 아니시네요. 예,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제주도 계시다가 올라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4.3 앞둔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70주년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4.3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어간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래요. 엊그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 시도는 있었는데 또 불발됐어요? 지금 법안심사 소위라는 게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논의가 돼야 행안위 차원에서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다시 또 본안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돼서 어떻게 보면 법안심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돌파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배상 보상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왜 지금 배상 보상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제주 4.3 같은 경우는 다른 과거 사건과 다르게 개별적인 배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적인 평화재단, 평화공원 같은 위령시설과 기구를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개개인들이 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개인들이 배상을 받는 절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미완의 과제라고 이야기되는 배상 보상의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에 대통령이 가서 기념식 참석하시기도 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하고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피해자분들도 다 구제 받으셨겠지 배상도 좀 받으셨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원되는 것들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많지 않은 복지 정도의 비용이었지 실제로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배상하겠다, 국가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결실이 있다면 최근의 판결입니다. 임재성 변호사가 이끌었던 판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공소기각. 그러니까 이게 무죄 판결의 의미라면서요? 이걸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 그 사건을 맡게 되어서 또 좋은 결과가 있게 돼서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정말 7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생존에 계신 피해자가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2,530여 개의 불법적인 군사재판이 있었는데 생존에 계신 30여 명의 피해자분 중에 18분을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0여 분 왜 다 참여 안 하시고 18분만 하셨어요? 제주도에 안 계신 분들은 일단 제주도까지 재판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시고 사실 재심을 처음에 신청할 때만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도에 살고 계신 그나마 좀 건강에 좋으신 분들부터 재심 신청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육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적지 않게 요양원에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머지 분들의 재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마
나머지 10분 모두가 참여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건강 상황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18분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분들이 찾아와서 임재성 변호사 이거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재심을 오히려 말리셨다면서요. 사실 이 4.3 군법회의의 특수성이라는 게 절차가 너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없는 건 기본이고 정작 이분들이 법정에서 자신이 몇 년형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고 예. 육지에 있는 감옥에 가서야 내가 징역 1년이다, 징역 5년이다를 그때 들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절차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오히려 불법 고금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분들이 영예회복하고 싶다. 나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한번 이 절차를 해보자라고 제가 취소를 했었는데 예. 아주 다행히 길지 않은 한 2년여의 시간을 통해서 예. 무죄의 선고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돼서 증거자료 찾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래 판결문이라는 건 영구 보존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무런 자료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하루에 100명, 200명을 마치 처벌하는 것처럼 처형하는 것처럼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시에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셔서 무죄를 이끌어내신 겁니까? 다행히 1999년에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수영인 명부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군사재판을 받았구나라는 전체의 규모와 개별적인 명단은 확인이 됐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생존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고통을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던 것이고. 증언이 가능하니까. 예, 재판부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서 이분들의 재심 개시 결정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법원의 결정이 한 2년여 만에 정확히는 1년 7개월 만에 나왔을 때 그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죠.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싸워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잘 체감이 안 나셨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또 가보면 자기 전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제 무죄구나. 70년 동안 유죄 전과자 폭도 빨갱이였는데 내가 이제 무죄가 돼서 살아갈 날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기운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참 기분이 좋죠. 제가 증언 관련,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 나오고 나서 나온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김평국 할머니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몸이 움찔움찔거린다. 날개가 있으면 날고 싶더라. 나를 70년 동안 올감했던 끈이 풀리는 기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던데 다들 그러셨던 거죠? 예, 김평국 할머니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 어떻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아픈 거를 누가 덜어줄 수는 없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어르신 이런 고생 많이 겪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정말 바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좋은 얘기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얘기도 있습니다. 현창용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작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3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현창용 할아버지께서 법정에서 그 군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딱 하루 고문을 당하셨었는데 그 하루의 고문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혹시 누가 이 고문의 기억을 잊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무죄 판결 받으신 이후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겁고요. 또 어쨌든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남은 생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 김근영 님이요.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대신 전해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대신 전하고요. 여러분 제주도민의 10%가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제주도 가면 서로 쉬쉬해서 그렇지 내 가족, 내 지인, 친척 중에 한 사람쯤은 다 그 4.3에 뭔가 피 맺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 너무 남 얘기처럼 한참 전 이야기처럼 그렇게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 4.3 수형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